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그런 스토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격이 실화냐? 세계 최고가의 이지섬 호버트급입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군함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지섬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래 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고 우리도 절대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하고 똑같구나, 우리나라의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노후화된 전투함 대체 소요가 발생한 호주군입니다. 호주군이 2005년도에 이제 노후 군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함 사업을 시작합니다. 호주는 아들레이드급 그리고 펄스급 이런 그 군함들이 있었는데, 아들레이드급은 미국의 올리버 하자드 페리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호위함을 이제 호주가 아들레이드급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구형 퍼스함이 있었어요. 퍼스급. 이것들을 이제 다 대체를 하려고 이제 기왕 대체하는 거, 지금 뭐 대세가 이지스 아니냐, 이지스. 그러니까 우리도 이지스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가진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아들레이드는 대체를 못하고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펄스급만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2005년도에 새로운 이지스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호주 정부님이 나반티아 조선소님과 깁센 콕스 조선소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형 방공 구축함 하나 살까 하는데 견적 좀 주세요. 견적 좋게 주시는 분 우리 고려합니다. 하니까 이제 깁센 콕스, 이 깁센 콕스는 어딘가 하면은 바로 미국의 조선 설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알레이버급 이지스함을 이제 설계했던 그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공 구축함 하면 이지스잖아요. 이지스 하면 알레이버급 구축함이죠. 그러니까 저희 거 사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티아,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그 바잔급 이지스함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여기에서 무슨 소리?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 바잔급이 최고죠.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 정부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싸게 해준다? 그리고 저기 깁센 콕스는 오리지널이에요. 알레이버급. 그리고 미국이에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왕 사는 거 오리지널이 좋지 않나? 저게 또 덩치도 좀 더 크고 좀 덩치도 좀 있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반티아 조선소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자, 파격 행사 들어갑니다. 세척에 옵션 플러스 하나 옵션 걸고 현지 생산 우리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호주 정부는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이거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똑같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어떤 돈이 우리 국내에서 회전되고 하면 여러모로 이점이 있죠.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나반티아가 그 틈새를 바로 파고들어서 현지 생산 맞춰드립니다. 일단 세척 계약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한 척 더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일이고, 3척 플러스 1.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현지 생산 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주 정부, 오케이, 나반티아 계약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반티아는 가격도 아주 싸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호주 차기 방공 구축함의 원형이 된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급 이지스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5,810톤이고요. 크기는 146m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이 150m, 그리고 세종대왕함이 165m 길인데, 세종대왕함은 이지스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지스함이 아닌 충무공 이순신함, 그게 150m인데 그거보다 지금 4m나 짧아요. 그런데 이제 크기는 그보다 약간 크죠. 이제 너비가 폭이 이제 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뭐 크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덩치의 이지스함입니다. 이건 이제 스파이 그 원 델타, 우리하고 똑같은 그 스파이 원 델타 레이더를 착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투 체계가 이지스 베이스라인 5.0, 우리는 세종대왕함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7.1 버전을 이제 우리 채용하고 있어요. 동시 교전 능력은 여기에는 그 조사기, 표적 조사기, 일루미네이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의 P1 초계기에게 조사했다, 했다, 이거 논란이 됐던 바로 그거죠. 표적 조사기. 표적을
딱 찍으면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딱 찍으면 날아가고, 딱 찍으면 날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하면 그 표적 조사기가 3개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로 대 바잔급은 2개입니다. 그런데 표적 조사기 하나당 6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딱딱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6개를.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하면은 표적 조사기가 3개이기 때문에 1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고, 이 알바로 대 바잔은 표적 조사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조사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함교 위에 요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또 뒤에, 여기 굴뚝 뒤에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우리는 앞에 하나, 뒤에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무장으로는 5인치 함포 하나, 그리고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MK41 VLS 수직 발사기죠. 이게 이제 48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SM2, 우리하고 똑같은 SM2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이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인 ESSM, 이것도 이제 탑재를 합니다. 이 ESSM은 SM2가 들어가는 공간에 SM2가 안 들어가는 대신 4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SM 뭐 중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 넣고, 또 SM2 넣고, 또 대잠 미사일 넣고, 아스로기겠죠. 이런 거 넣고 이제 이렇게 48개의 수직 발사기에 각종 무장을 넣고 작전하는 게 바로 이 알바로 대 바잔인데, 척당 가격이 2005년도에 이제 제안을 했을 때 6억 달러입니다. 6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에 뭐 환율이 한 1,100원, 뭐 1,200원, 지금 1,200원으로 친다 하더라도 한 7천억 원 정도의 이 이지스함을 제시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5,000톤짜리 이지스함이 아니더라도 5,000톤짜리 구축함 만들면 아마 7천억 할 거예요. 그런데 6억 달러의 이지스함을 제안을 했으니까 아주 싼 가격에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세계 최고가라고 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호주는 이 바잔급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 조금 더 크게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바잔급의 업그레이드판,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을 만듭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냐면은, 일단 이 바잔 같은 경우는 그 전투 체계가 이지스 베이스라인 5.0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7.1 버전입니다. 거기다가 CEC, 즉 협동 교전 능력. 예를 들어서 여기 이지스함, 여기 이지스함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간에 협동, 여기에서 탐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미사일로 쏴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쏜 미사일을 여기에 있는 표적 조사기로 조사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CEC, 즉 협동 교전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 베이스라인 7.1에다가 리프레시 2라고 해서 호주 해군만의 어떤 그 특별한 또 그 커스터마이징을 좀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이거는 뭐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1,200톤이 더 커졌어요. 알바로 대 바잔이 5,800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200톤이 더 커지니까 이것은 만재 배수량이 7,000톤.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만재 배수량 한 우리는 10,000톤 넘어요. 우리는 기준 배수량이 7,700톤이니까 아주 우리 세종대왕함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또 X밴드 레이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물론 탐지 거리는 대단히 길지는 않습니다. 이 X밴드 레이더를 하나 마스트 꼭대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탐지 능력을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개념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6억 달러의 싼 가격에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거는 뭐 정말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나름 괜찮은 컨셉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아이템 만들지도 않았겠죠. 근데 호주 정부가 싼 배를 찾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들 뭐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들 아닙니까? 노조들입니다. 노조들이 데모 파업하고 있죠. 호주에도 금속 노조 같은 그런 이 강경한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C, 여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서브마린 코퍼레이션, 그래서 호주 잠수함 공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상함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가 아주 강성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조선 업계들은 이 금속 노조처럼 완전히 이 카르텔로 엮여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강성한 노조들끼리 연합체가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과거에 이제 이 잠수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콜린스급이라고 스페인의 잠수함을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존스턴 전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에 이 잠수함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야, 잠수함 나는 저 ASC가 카누를 만든다든 안 믿는다. 정말 학을 뗐다. 저것들 학을 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달 있다가 경질됐습니다. 왜냐? 이제 그 호주는 그 총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봤을 때 표가 이 국방부 장관도 한 표, 그리고 노조원들도 한 표. 그러니까 표 많은 쪽으로 해서 이 노조원들이 야 국방부 장관 잘라라 하니까 이제 총리가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장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이 ASC 그리고 이 호주의 조선 카르텔 그 노조들 일종의 금속 노조 같은 그런 노조들의 눈치만 보는 그런 이제 국방부가 된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엄청나게 누구 눈치 보는 사람 있죠. 장관. 아니 장관이 국가 안보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소신 없는 행동하고 하니까 이제 욕을 먹는데 지금 호주 국방부 장관들이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노조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주 노조가 사람을 갖다 많이 고용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고용하고 월급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근무 시간도 아주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기일 10년 이상 늦추고 이런 식으로 막 정말 횡포가 말도 못하는 그런 그 노조들이었어요. 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무조건 비싸진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가격이 싼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해서 미국의 그 존 알레이버크 그 부축함을 안 하고 스페인의 바잔 6억 달러를 제시하니까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노조가 6억 달러짜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조선업계의 팝콘이 뭡니까? 요만한 걸 갖다 이만하게 튀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팝콘 제조기, 호주 잠수함 공사의 화려한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스급 잠수함이에요. 여기 보면 이 콜린스급 잠수함은 스웨덴 잠수함의 기술을 이제 받아와서 만들었는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척당 건조 비용이 8억 달러,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 지연됐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냐면은 수중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스크류 그 틈새 사이로 물이 새가지고 침몰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물이 새가 잠수함에 물이 새면 됩니까? 안 되죠. 침몰할 뻔한 적도 있고 또 항해를 하는데 스크류가 빠져버리는 상황도 생기고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뭐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은 좀 다른 색깔들의 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땜빵한 것들 뭐 잘못돼 있으니까 땜빵도 하고 저 콜린스급 잠수함의 별명이 뭐냐?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 저 중국의 한급 잠수함 이런 것들이 바닷속의 경운기였는데 별명이 이것은 락 콘서트장. 이건 경운기가 더 시끄럽습니까? 락 콘서트장이 시끄럽습니까? 락 콘서트장이 시끄럽죠.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 조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락 콘서트장 이건 뭐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차기 잠수함 사업으로 가는데 그것도 당연히 ASC가 개입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하냐 뭐 하냐 할 때 아까도 국방부 장관이 나는 쟤들 못 믿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지금 이제 호주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안자급 호위함입니다. 이 안자급 호위함의 베이스는 독일의 메코 200이라는 건데 이게 모듈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모듈식으로 잘 만들었어요. 필요한 그 구매자가 난 이거 좋아 이 모듈 갖다 끼우고 저거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베이스는 딱 그대로 두고 모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석당 건조 비용이 5억 달러. 5억 달러인데 이게 1.5배의 가격. 사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1.5배의 가격을 주고 가져와 봤더니 무장이라고는 한 포 하나만 딱 있는 깡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돈을 아주 많이 추가로 더 들였었습니다. 자, 최근에 캔버라급 강수 착륙함 스페인으로부터 도입을 했죠. 이게 척당 건조 비용 15억 달러, 1조 7천, 1조 9천억 원. 우리 독도함 같은 경우가 5천억 원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캔버라급 강제 착륙함의 원형인 후안 카를로스 함이 7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뻥튀기를 시켰냐라는 건데, 그럼 또 여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배가 얼마냐? 바로 6억 달러였는데 이 가격 폭등이 실화냐? 정말 안보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은 누구냐? 노조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6억 달러짜리가 18억 1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18.1억 달러. 3배가 됐죠. 원래 가격보다 3배가 된 이지스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호주 정부는 뭐라고 하냐? 또 호주 언론은 뭐라고 하냐? 야, 우리도 지금 보면 언론들 보면은 저기 이미가 하는 거 무조건 좋아 해주는 언론들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니 6억 달러짜리 이지스함을 18억 달러에 만들었으면 비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니까 일자리 3,000개 만들었으니까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이 논평을 한다는 겁니다. 참 언론이나 노조나 그 정부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그런데 호주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18억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또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SC는 자기네들의 일감을 자기네들이 다 독점하지 않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조선소들끼리 카르텔이 다 돼 있다고, 노조들끼리 카르텔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조선소에도 일감을 줘야 돼. 그래서 이지스함 하나를 5개의 구역으로 잘라가지고 조선소가 다 전국 각지에 있는 조선소에서 나누어서 만드는 겁니다. A 블록, B 블록, 뭐 C, D 해가지고 5개로 블록을 나누어서 다 했는데, 조선소마다 무슨 규격이 달랐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들었는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래가지고 쫙 다 만들어가지고 ASC로 갖고 와서 딱 붙였는데 안 맞는 겁니다. 여기는 작고 여기는 더 크고 또 구멍을 맞췄는데 저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체 다 해체 다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 책을 만들었는데 나누기 3 하니까 최종 가격이 19억 5천만 달러. 6억 달러짜리가 19억 5천만 달러가 된 겁니다. 노조의 횡포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든 이지스함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일본의 마야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2번 함. 그 2번 함이 15억 8천만 달러예요. 덩치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10,000톤이 넘으니까 훨씬 크고, 이거는 뭐 SM3 BMD 능력, SM3 블락 2 해가지고 2,500km 날리는 능력, 합협동 교전 능력, 그리고 탄도탄, 온갖 모든 이지스함이 가져야 할 모든 능력의 총집합체예요. 마야함. 우리 세종대왕함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5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것은 완전히 탄도탄 여객이 되기를 하나, 탄도탄 추적이 되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잠수함을 그 정도로 마야급처럼 잘 탐지할 수도 없고, 무장도 그것처럼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훨씬 비싼 가격. 원형은 6억 달러. 이게 전부 다 노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군함이 비싼 나라, 그 돈이면 항모전단이 몇 개냐? 그런데 말이죠, 호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잠수함, 수상함 비롯해가지고 우리 차기 전투함 사업에 76조 원을 쓸 거다 이거예요. 76조 원. 아들레이드급하고 다 대체를 하는데 76조 원을 지금 차기 구축함 사업에 쓸 겁니다. 왜? 지금 이지스함 한 척에 지금 19억 5천만 달러 해서 2조 원 넘는 가격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국방TV에서 말씀을 드렸죠. 3조 5천억짜리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그 차기 구축함 그 영국제 그 26형 호위함 가져와서 3조 5천억짜리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 한 척을 3조 5천억씩 막 들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 한 20척 이렇게 잠수함하고 다 펴서 하니까 76조 원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항공모함 한 3척에다가 비행기도 그냥 풀옵션으로 잔뜩 얹어버리고, 그리고 군함도 그냥 다 만들어버릴 그 돈인데, 세상에 달랑 군함 몇 척, 잠수함 몇 척 만드는데 76조 원이 든답니다. 왜? 노조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3조 5천억짜리 1조 원짜리면 1조 원이면 될 그 군함 가격을 3조 5천억 들여서 만드는,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그 군함은 일자리 4,000개 생겼다고 또 홍보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자리만 많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죠. 참 여기나 거기나 큰일입니다. 파퓰리즘 때문에. 국가 안보보다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군함이 비싼 나라 호주입니다.
이 돈이면 항모전단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노조, 참 어느 나라다 노조들이 너무 깊게 경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 우리나라는 경영에 개입한 걸 넘어서 국정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일을 열심히 하는 노조가 되자. 그러면은 기업주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군함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